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8월 1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모처럼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출근길에. 그동안은 수해 대책 때문에 중대본으로 바로 가거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밖에서 일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이 오늘 모처럼 있었는데, 오늘 8.15 강복절 특사가 발표가 되죠. 특사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사 대상자를 발표를 할 텐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같은 이 경제인이 아니고 그 정치인 출신들은 다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의 이 특사,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현안이 돼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과 소통을 하는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정식 기자회견은 일문일답을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이 TV를 생중계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17일이면 취임 100일이 되죠. 그날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50분가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취임 이후에 공식 기자회견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기 때문에 굳이 100일 되는 날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도 나왔지만은 일단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리고 집권당, 여당의 분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좀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판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권,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엉망진창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침 조간신문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전부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엉망진창. 자, 중앙일보 6면 보시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재난 상황을 맞았죠. 집중호우로,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로 서울 경기 쪽에 재난 상황을 맞았는데 좀 서툴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택 지휘, 카드 뉴스 논란, 윤 대통령 첫 재난 대응에 서툴렀다. 자, 대통령은 물론 모든 것은 정점에는 대통령의 책임이지만은,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과연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택 지휘라는 것은 가장 많은 논란이 됐죠. 폭우가 내렸는데, 115년 만에 폭우가 내렸는데, 이 자택에서 전화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 왜 광화문에 있는 중대본, 중앙재난대책본부로 가서 현장 지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퇴근을 왜 했느냐. 그런데 퇴근할 때는 이 재난경보가 3단계가 있는데, 주의, 경계, 심각이 있는데 2단계, 경계 단계였습니다. 그것이 3단계 심각으로 넘어간 것은 다음날 새벽 1시였죠. 자, 그래서 그때 경계 단계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비상대기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청와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매뉴얼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고, 또, 이 카드 뉴스 논란, 이것도 정말 부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날 신림동에 새 모녀, 자매와 나이 어린 딸이 이 반지하에서 참변을 당했죠.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을 지시를 하고 후속 조치들을 강구를 하라고 하고 했는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홍보용 카드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이런 좀 정말 부주의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 가는 거죠.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통제를 하지 못한. 그렇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험이 많다. 대통령이 댁에 계신 것보다는 사무실로 나가는 게 훨씬 국민을 안심시킬 거라고 했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그것이 아니면은 나갈 상황이 아니면은 나갈 상황이 아닌데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그런 비상 상황이면은 당장 벙커로 가야 되겠죠. 대통령실 지하에 있는 벙커로 가서 군사적 행동을 해야 될 때 그런 때는 해야 되지만은 이 호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신속하게 그 이동하는 이런 시간보다는 그리고 또 가면은 여기저기 가면은 여러 가지 경호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것보다는 신속하게 자택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 벙커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 뭐 통신 시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뭐 이런 설명들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첫 재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아래 기사는 중앙일보 아래 기사는 어제 논란이 됐죠. 수해 현장 간 여당 김성원의 막말. 자,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한 40명이 수해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갔는데 거기에서 김성원이라는 재선 국회의원이 지금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진이 좀 잘 나오지 않겠느냐. 비 맞으면서 막 자원봉사는 이런 사진이 나오지 않겠느냐. 자, 그 말이 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대로 찍혔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자, 그리고 이 권성동을 향해서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멀뚱멀뚱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미자 의원이 이 팔뚝을 치면서 저기 카메라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다 비춰서 상당히 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문제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엉망진창인데 윤석열 정부 지금 100일을 앞두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조간신문에서 나왔지만은 자, 동아일보 6면에 보시면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비대위를 꾸렸는데 비대위원을 인선을 해야지 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죠. 비대위원장만 지금 있습니다. 주호영만. 그런데 비대위원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원내 국회의원 중에서 한 3명, 원외에서 3명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인난이다. 비대위원 구인난이다. 안 하려고 한다. 왜? 동아일보 보시면은 당권 주자 돕는 게 이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권 주자를 차라리 돕는 게 나중에 거기 줄 서는 게 나중에 공천을 다시 받거나 이럴 때 오히려 유리하다. 지금 뭐 비대위는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하는 건데 거기 가서 일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주호영은 당내에 3명, 외부에 3명 임명을 할 방침인데 제의를 받은 초선, 재선 의원들 합류하는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비대위는 그냥 전당대회 준비 정도 하는 건데 왜 거기 가서 일하느냐. 그 시간에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은 당대표가 새로 출범을 하고 그 지도부에서 2년 후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텐데 거기 가서 줄 서는 게 낫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비대위의 권성동 당연직 참여 놓고도 또 논란이다. 권성동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회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태를 만든 책임 있는 사람이
비대위를 출범하게 만들었죠. 결국 비대위 출범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하다가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것을 노출하는 바람에 갑자기 비대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책임이 있는 권성동이 원내대표니까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비대위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고, 이 와중에 이준석은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냐면은 폐허가 된 건물에 영업 중입니다. 이런 글이 적힌 사진을 올려놓고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이렇게 당을 멸시를 하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이 당 대표가 돼서 당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불과 2주 사이에 비대위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은 무너졌다. 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사진까지 SNS에 올렸죠.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을 2년 동안 쌓은 건 이준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건 이준석이죠. 자, 쌓은 것은 그때 정권교체 열망이 일어나면서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대권 주자가 보수 진영에서 등장을 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 지지세가 다시 많이 살아났고, 정권교체 열망으로 이준석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계속 내부 총질을 하면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분탕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2년 동안. 물론 이준석이 대표가 된 건 1년 한 2개월 정도 되지만은 그 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자, 그때도 거의 마찬가지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는 지금 이준석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이준석이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이 증거인멸 교사, 그것 때문에 윤리위 징계를 받은 겁니다. 당대표가 사상 초유로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이준석 때문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대표 때문에. 그런데 이준석은 마치 본인이 2년 동안 쌓은 것을 다른 사람이 2주 사이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준석이 거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입니다.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어제 또 이준석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모인 이른바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그 모임이 있죠. 거기서도 또 책임당원 1,558명 명의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냈습니다. 자, 이 가처분 신청이 17일 날 오후 3시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심리가 처음 열리는데, 그날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기도 해서 참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호영은 민생비대위를 시동을 걸었는데, 이준석은 아예 주호영과 만남에 또 부정적이다. 지금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은 뭔가 이준석이 제기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이런 중재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준석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전 도어스태핑에서 말씀드린 그 한국과 중국의 이 마찰, 사드 기지를 둘러싼 마찰, 이 마찰은 오늘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 톱으로 다 나왔습니다. 사드 기지 이달 정상화, 대통령실은 주권 사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드 기지가 그동안은 이 예비 기지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죠. 이것을 이제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지금 정해졌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중국의 반대 때문에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빠른 속도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진행 중이고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임시시설을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왜 최근에 불거졌냐 하면은 중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과거에 삼불이라고 있었죠. 삼불 정책. 문재인 정권 때 거의 중국과 뭐 합의를 했다는 말도 있고 구두로만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삼불.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 이 삼불에 대해서 일한 사드의 제한적 운영을 선시한다. 널리 알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삼불 일한 이것을 공식화하니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구체적인 사드 기지 정상화 시점을 공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대중 정책이 되는 것이죠. 한국일보도 이것을 일면 토벌을 실으면서 사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보 주권을 못 박았다. 안보 주권에 방점을 두는 이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많이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은 이것을 또 이렇게 씁니다. 사면에 윤석열 외교 사면 초과다. 사면 초과에 부도측다. 이 사드 배치를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계기로 해서 이런 기획 기사를 지금 쓴 겁니다. 뭐 미국과는 뭐 안보, 경제, 대중 포위망, 한국 거리두리를 압박하고 해유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은 독립자주 노선 지키라. 다시 5대 요구를 제시하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그러면서 사드 3불 변경되면 관계 파탄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드에 대해서 쓴 한겨레 신문의 일면 토번 다른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가 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금수완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범죄 유형을 재분류했죠. 그래서 유예 기간 이후에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한동훈 법 위에 시행령, 검찰 수사권 다시 늘렸다. 그래서 지금 금수완박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 주변 수사를 못하도록 한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범죄 혐의들을 재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가장 핵심은 공직자 범죄에 있었던 직권남용. 공직자 범죄는 지금 경찰로 넘어갑니다. 9월 10일 유예 기간이 끝나면은. 그래서 그 전에 직권남용을 부패, 남아있는 부패, 지금 두 가지 수사만 남아있죠. 부패와 경제범죄인데, 부패 범죄 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는 뭐, 나머지 6개 중에서 4개가 경찰로 가도 검찰이 해왔던 수사는 계속 할 수 있지만은 새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 그 직권남용을 부패 테두리에 집어넣어서 계속 전임 정권에 대해서 새로운 그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다른 그 수사 범위도 그 범죄 유형들도 재조정을 한 게 있지만은 핵심은 그것이라는 말씀이죠. 경향신문도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 자, 이것을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사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수해 대책도 일면 톱으로 뽑은 신문도 있지만, 그리고 경향신문은 직권남용 등 민감한 사안, 부패 범죄로 분류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직권남용에 초점을 맞췄죠. 바로 이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 주변에 그 어떤 혐의가 있다면 직권남용,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도 포함됩니다. 전 대통령의.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도 직권남용이 많이 그 주 혐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직권남용이 공직자 그 범죄에서 이 부패 범죄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사안이 됐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김현준 LH 사장이 사퇴를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퇴진 신호탄 되느냐.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소위 알박기 인사를 곳곳에 해놨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와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지만 대부분 다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데 LH 사장이 이 오리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첫 번째로 자진 사의를 밝혔다. 임기가 아직 1년 8개월 남아있고요. 여러 가지 일부 직원이 물의를 일으키고 기강회의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퇴 압력을 빌미로 퇴진을 했다. 자, 그런데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경제 보시면은 공공기관장의 70%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내세워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공공기관도 상당히 문제지만은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은 뭐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곳에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그 사람들이 아직 포진을 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죠. 자, 그 본인들이 스스로 결단을 해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는 게 순리겠죠. 8월 12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